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아주 깊이 파고들 주제는 바로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 TSMC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TSMC, 정말 요즘 가장 뜨거운 기업 중 하나죠? 맞아요. 최근에 TSMC 주가가 2025년 10월 15일 기준으로 보니까 304.71달러, 거의 사상 최고치를 또 정신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한 주가 상승 그 이상이죠? 그렇죠. 이게 인공지능 AI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전체 반도체 산업 판도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 중심에 TSMC가 딱 서 있다는 걸 보여주는 뭐랄까 상징적인 사건 같아요. 정확합니다. AI 혁명의 최대 수혜자 중 하나로 꼽히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여러 자료들을 좀 꼼꼼히 뜯어보면서요. TSMC의 현재 상황, 그리고 이 놀라운 실적 배경은 뭔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좀 다각도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특히 AI라는 정말 강력한 성장 엔진을 달고 월스트리트의 예상치마저 뛰어넘는 실적을 보여줬는데 그 비결이 뭔지 같이 한번 깊이 들어가 보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본격적으로 풀어볼까요? 네. 우선 가장 큰 그림부터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TSMC를 둘러싼 거시적인 환경이요. 자료들을 보니까 지금 상황이 순풍도 엄청 강하게 불고 있는데 동시에 또 살얼음판 같은 리스크도 같이 있는 상당히 좀 복합적인 양상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딱 그 표현이 적절한 것 같아요. 순풍과 리스크의 공존. 그럼 가장 강력한 순풍은 역시 그 AI 혁명인 거죠? 네, 단연코 그렇습니다. 2025년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뭐랄까 핵심 키워드를 하나만 꼽으라면 저는 생성형 AI의 확산이라고 보거든요. 아, 생성형 AI. 네, 이것 때문에 지금 데이터 센터 구축 수요가 정말 엄청나고요. 또 고성능 컴퓨팅, HPC라고 하죠. 이 HPC 수요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HPC 수요가 폭발적이다. 네. 왜냐하면 복잡한 AI 모델을 학습시키고 또 추론을 돌리려면 어마어마한 연산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이걸 감당할 수 있는 고성능 칩이 필수적인 거죠. 그렇죠. 엔비디아 GPU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엔비디아 그리고 AMD 같은 회사들이 이런 AI 칩을 설계하는데 이 회사들의 주문이 지금 TSMC로 그야말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량을 대기가 바쁠 정도죠. 아,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 칩 설계를 아무리 잘해도 엔비디아가 설계를 기가 막히게 해도 그걸 실제로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TSMC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네, 특히 최첨단 공정에서는 그렇다고 봐야죠. 이게 어떻게 보면 AI 칩 경쟁에서 엔비디아가 이기든 AMD가 치고 올라오든 인텔이 또 새롭게 도전하든 누가 승자가 되던 간에 최종 생산은 결국 TSMC를 거쳐야만 하는 그런 구조적인 독점성 같은 게 형성된 거네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게 바로 TSMC의 현재 가장 강력한 성장 동력이고 또 경쟁 우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칭자 독식과는 또 다른 형태의 뭐랄까 제조 독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제조 독점이라. 와, 대단하네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좋은 면만 있는 건 아닐 거란 말이죠. 리스크 요인도 만만치 않다고 하셨는데 역시 그 지정학적 리스크인가요? 이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과 기술력이 대만을 외부의 군사적 위협 같은 것으로부터 보호하는 실리콘 실드, 즉 반도체 방패 역할을 한다는 분석이 많잖아요. 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TSMC 건드리면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이 멈추니까 함부로 못 건드린다. 이런 논리죠. 그렇죠. 그런데 바로 그 중요성 때문에 역설적으로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라는 정말 거대한 소용돌이의 한복판에 TSMC가 서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아, 양날의 검이네요, 정말.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첨단 반도체나 관련 장비의 중국 수출을 계속 통제하고 있잖아요. 네, 점점 강화하고 있죠. 이게 TSMC 입장에서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에 제약이 생기는 거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건 가정이지만 중국이 만약 실제로 대만을 침공한다거나 하는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 이런 긴장감이 계속 존재하는 것 자체가 TSMC에게는 가장 큰 경영상의 불확실성 요인이 되는 거죠. 주가에도 계속 영향을 미치고요. 그렇겠네요. 정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느낌이랄까?
그래서 이런 리스크를 좀 줄여보려고 TSMC가 생산 기지를 다른 나라로 옮기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이런 내용도 자료에 있더라고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소위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전략인데요. 대표적인 예가 미국 애리조나에 지금 대규모 공장을 짓고 있는 거고, 또 일본 구마모토에도 공장을 지어서 가동을 시작했죠. 독일에도 공장 건설 계획이 있고요. 네, 미국, 일본, 독일 주요 거점 국가들에 다 공장을 짓는 거네요. 그렇죠. 일단 표면적으로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분산시키고 또 주요 고객사들이 있는 현지에서 생산함으로써 공급 안정성을 높이려는 목적이 강합니다. 그리고 또 각국 정부에서 엄청난 보조금을 지원해 주니까 그런 재정적인 이점도 무시할 수 없고요. 하지만 이것도 그냥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미국 애리조나 공장만 해도 건설이 계속 지연되고 비용도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들고 또 현지 인력 확보나 노조 문제 같은 어려움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맞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들이 산적해 있죠. 일본이나 독일 공장도 마찬가지일 수 있고요. 각국의 정치적인 상황 변화에 따라서 정부 지원 규모나 정책 방향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 또 핵심 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공장만 짓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운영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변수나 어려움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거네요. 정말 복잡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TSMC의 글로벌 생산 거점 확대가 장기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야를 조금 좁혀서요. 파운드리 산업 내부의 경쟁 환경을 좀 들여다볼까요? 자료들에서 TSMC를 묘사하는 표현은 뭐 거의 일관되게 절대 강자, 넘볼 수 없는 1위 이런 식이더라고요. 네, 그렇죠. 시장 점유율만 봐도 압도적이니까요. 그 핵심 경쟁력은 역시 아까 잠깐 얘기 나왔지만 기술력에서 찾아야겠죠? 당연합니다. 흔히 경제 용어로 기술적 해자, 테크놀로지컬 모트라고 하잖아요. 성을 둘러싼 깊은 물길처럼 경쟁자들이 쉽게 넘볼 수 없는 기술 장벽. TSMC가 바로 이 기술적 해자를 아주 깊고 넓게 파놓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술적 해자.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을 말하는 건가요? 기술인데요. 이에 가늘수록 같은 면적의 웨이퍼에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집어넣을 수 있고 그러면 반도체 성능은 높아지고 전력 소모는 줄어들게 되거든요. 아, 그래서 계속 7나노, 5나노, 3나노 이렇게 숫자가 작아지는 경쟁을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 경쟁에서 TSMC가 현재 가장 앞서 있다는 거죠. 2025년 3분기 실적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보면 이게 더 명확해지는데요. 전체 매출에서 7나노미터 이하의 최첨단 공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74%에 달했습니다. 74%요? 와, 4분의 3이네요. 네, 그중에서도 특히 최신 기술인 3나노 공정이 23%, 그리고 바로 이전 세대인 5나노 공정이 37%를 차지하면서 전체 실적을 이끌었습니다. 3나노, 5나노 합쳐서 60%나 되네요. 그렇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AI 가속기, 최고 사양의 서브용 CPU, 그리고 프리미엄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AP,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같이 가장 비싸고 부가가치가 높은 칩들의 생산 주문이 전부 TSMC로 몰리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기술력이 곧 돈이 되는 거죠. 기술력이 곧 돈이다. 확실히 와닿네요. 그럼 앞으로의 기술 개발 계획은 어떤가요? 여기서 멈추진 않을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TSMC의 기술 로드맵을 보면 정말 숨가쁠 정도인데요. 당장 내후년인 2026년에는 2나노 N2 공정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2028년에는 1.4나노 A14 공정까지 양산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나노 그리고 1.4나노. 와, 정말 숫자가 계속 줄어드네요. 이러다가 1나노 밑으로 내려가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언젠가는 그렇게 되겠죠. 아무튼 이렇게 계속해서 기술 개발 속도를 높여서 경쟁사들과의 격차를 더 벌리겠다. 기술 리더십을 절대 놓치지 않겠다. 이런 의지가 아주 확고해 보입니다. 네, 정말 대단한 자신감인데요. 하지만 영원한 1등은 없다고 경쟁사들의 추격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대표적으로 삼성전자가 있잖아요. 네, 삼성전자가 TSMC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라고 할 수 있죠. 삼성은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세계 1위지만 파운드리 분야에서는 TSMC를 계속 추격하는 입장이거든요. 삼성은 어떤 전략으로 TSMC를 따라잡으려고 하나요? 삼성은 기술 혁신에서 승부를 보려고 했습니다. GAA, 게이트 오러라운드라는 새로운 트랜지스터 구조 기술을 3나노 공정에 TSMC보다 먼저 세계 최초로 도입했거든요. GAA요?
그게 기존 기술보다 뭐가 더 좋은 건가요? 기존에는 핀팻이라는 구조를 썼는데 GAA는 전류가 흐르는 채널의 사면을 게이트가 다 감싸는 구조예요. 그래서 전류 제어 능력이 훨씬 뛰어나서 이론적으로는 더 높은 성능과 전력 효율을 구현할 수 있는 차세대의 기술로 평가받습니다. 오, 그럼 삼성이 기술적으로는 앞서 나간 거네요? 네, 기술 도입 자체는 빨랐죠. 하지만 문제는 초기 수율, 즉 불량품 없이 양품을 생산하는 비율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다소 어려움을 겪었고 또 애플이나 엔비디아 같은 대형 고객사를 TSMC로부터 뺏어오는 데도 좀 고전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안정적으로 대량 생산을 못하면 고객들이 선뜻 맡기기 어려우니까요. 아, 수율 문제가 있었군요. 그럼 지금은 어떤가요? 현재는 그 GAA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 개발에 회사의 역량을 총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TSMC와 제대로 된 정면 승부를 벌이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삼성이 강조하는 전략이 턴키 서비스입니다. 턴키 서비스요? 열쇠만 돌리면 다 된다는 뜻인가요? 네, 비슷합니다. 칩 설계 단계부터 시작해서 웨이퍼 생산, 그리고 후공정인 패키징과 테스트까지 전 과정을 삼성이 다 알아서 책임지고 해주는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고객사 입장에서는 여러 업체를 상대할 필요 없이 삼성 하나만 통하면 되니까 편리할 수 있죠. 이런 종합적인 서비스를 강점으로 내세워서 고객을 유치하려고 힘쓰고 있다는 내용이 자료에 있네요. 설계부터 후공정까지 다 해준다. 이것도 매력적인 전략이 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또 다른 경쟁자로 인텔도 빼놓을 수 없겠죠? 네, 인텔의 움직임도 정말 주목해야 합니다. 인텔은 원래 자체적으로 칩을 설계하고 생산까지 하는 IDM, 종합반도체 기업의 대표주자였는데 한동안 미세공정 개발에서 뒤처지면서 파운드리 사업은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었거든요. 그랬었죠. 근데 다시 파운드리 사업에 뛰어든다고 선언했잖아요. IDM 2.0 전략인가요? 맞습니다. IDM 2.0 전력을 발표하면서 파운드리 시장에 화려하게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단순히 자기네 칩만 만드는 게 아니라 다른 회사들의 칩까지 적극적으로 생산해주겠다. 즉, TSMC나 삼성처럼 파운드리 사업을 본격적으로 키우겠다는 거죠. 인텔이 다시 파운드리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무기는 뭔가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미국 정부의 강력한 지원입니다. 미국이 반도체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려고 하면서 자국 기업인 인텔에 막대한 보조금과 정책적 지원을 쏟아붓고 있거든요. 아, 칩스법 같은 거요? 네, 그렇죠. 그런 지원을 등에 업고 인텔은 18A, 그러니까 1.8 나노급 공정을 2025년까지 양산해서 기술적으로 TSMC와 삼성에 따라잡겠다는 아주 공격적인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주요 타겟 고객으로는 아무래도 미국 기업들, 특히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TSMC에만 의존하기 불안해하는 기업들을 공략하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메이드 인 아메리카 프리미엄을 내세우는 거죠. 미국 정부 지원에 기술 로드맵도 공격적이고 타겟 구격도 명확하고 인텔의 도전도 정말 만만치 않겠는데요? 네, 그래서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요. 지금 당장은 시장 점유율 면에서 TSMC가 70% 가까이 차지하면서 압도적인 1위지만 2위 자리를 놓고 벌어지는 삼성과 인텔의 경쟁은 훨씬 더 치열하고 유동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아, 2위 싸움이 더 재밌을 수도 있다. 네, 결국 삼성과 인텔 중에 누가 더 먼저 안정적인 수율로 첨단 공정, 예를 들어 2나노나 그 이하 공정을 제공할 수 있느냐? 그리고 애플, 엔비디아, 퀄컴 같은 소위 큰손 고객들의 대규모 물량을 누가 더 많이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2위 자리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 개발 속도 경쟁을 넘어서 실제 양산 능력과 고객 신뢰도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경쟁이 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TSMC가 방심할 수 없는 이유죠. 그렇군요. 1위 TSMC를 추격하는 삼성과 인텔의 경쟁 구도. 이것도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할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TSMC라는 기업 자체의 내부 역량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뭐니 해도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건 역시 실적일 텐데요.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2025년 3분기 실적이 정말 어마어마했다고요. 네, 여러 분석 자료들에서 경이롭다, 스터닝, 기록적이다, 레코드 브레이킹 이런 표현이 등장할 정도로 정말 놀라운 성과를 냈습니다. 구체적으로 숫자를 좀 볼까요? 네, 매출은 대만 달러 기준으로 9,899억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이걸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48조 8,500억 원 정도 됩니다. 48조? 한 분기 매출이요? 와. 네. 근데 이게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무려 30.3%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성장률이 엄청나죠. 30% 성장이라 대단하네요.
순이익은 더 놀랍다고요? 맞습니다. 순이익은 4,523억 대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0조 9,500억 원 정도인데요. 이건 전년 동기 대비 39.1%나 급증했습니다. 거의 40% 가까이 늘어난 거죠. 매출 성장률보다 순이익 성장률이 더 높네요. 수익성이 더 좋아졌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고부가가치 제품인 첨단 공정 비중이 높아지면서 이익률이 개선된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당 순이익 EPS 역시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고요. 이런 추세라면 7분기 연속으로 이익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성장이 아니라 정말 폭발적인 성장세라고 봐야 합니다. 정말 입이 똑 벌어지는 실적이네요. 이 정도면 당연히 올해 전체 연간 실적 전망치도 다시 상향 조정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연초에 제시했던 가이던스보다 훨씬 좋은 실적이 계속 나오니까요. 특히 AI 칩 수요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지속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3나노와 5나노 같은 고수익 첨단 공정의 가동률이 거의 100%에 가깝게 매우 높게 유지되면서 실적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전체 매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에는 약 30% 수준으로 봤었는데 이걸 30% 중반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30% 중반 성장. 어마어마하네요. AI가 정말 TSMC 실적에 강력한 부스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이 숫자로 증명되는 것 같습니다. 네, 명확하게 보여지는 대목이죠. 그럼 이런 엄청난 실적 외에 TSMC가 가진 또 다른 핵심적인 강점은 뭘까요? 여러 자료들을 보니까 공통적으로 고객과의 관계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 점 역시 TSMC의 아주 강력한 경쟁 우위, 또 다른 형태의 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객과의 관계가 해자가 된다고요? 네, 애플, 엔비디아, AMD, 퀄컴, 미디어텍 이런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들이 TSMC의 핵심 고객들이잖아요. 이 회사들과 TSMC는 단순히 부품을 사고 파는 관계를 넘어서 수십 년 동안 아주 끈끈한 신뢰관계, 파트너십을 구축해왔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신뢰관계? 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이들 기업은 자신들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차세대 제품, 예를 들어 아이폰의 최신 AP나 엔비디아의 최신 GPU 같은 것들의 생산을 거의 전적으로 TSMC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다른 대안이 별로 없기도 하지만 그만큼 TSMC의 기술력, 생산 능력,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신뢰도를 믿는다는 거죠. 믿고 맡기는 거군요. 그렇죠. 심지어는 아직 양산되지도 않은 미래 공정에 대한 생산 능력, 캐파까지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선주문을 넣는 소위 입도선매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 2026년에나 양산될 예정인 2나노 공정의 생산 물량을 지금부터 미리 주문해서 확보하려는 경쟁이 치열하다는 거죠. 와, 2년 뒤 물량까지 미리. 대단하네요. 어떻게 이런 강력한 파트너십이 가능했을까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TSMC가 창업 초기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지켜온 경영 철학, 즉 우리는 고객과 절대 경쟁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중요한 이유로 꼽습니다.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 네. TSMC는 오로지 위탁 생산, 즉 파운드리 사업에만 집중하고 자체 브랜드로 칩을 설계하거나 판매하진 않잖아요. 반면에 삼성이나 인텔은 자기들 칩도 만들면서 동시에 다른 회사 칩도 만들어주니까 고객사 입장에서는 혹시 내 설계 기술이 경쟁사에게 유출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가질 수도 있거든요. 아, 그렇겠네요. 삼성 갤럭시에 들어갈 칩을 만들면서 동시에 애플 아이폰 칩도 만들어준다면 애플 입장에서는 좀 껄끄러울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TSMC는 고객과의 이해 상충 문제가 전혀 없기 때문에 고객들이 마음 놓고 자신들의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칩 설계를 맡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신뢰가 쌓여서 지금과 같은 강력하고 장기적인 파트너십의 기반이 되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는 단순한 원칙이 이렇게 큰 힘을 발휘하는군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압도적인 기술력, 폭발적인 실적, 끈끈한 고객 관계,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볼 때 TSMC의 미래 성장 동력은 어떻게 전망되고 있나요? 단순히 지금의 이 AI 붐의 장단 편승하는 걸 넘어서 좀 더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가 있는 걸까요? 네, 많은 분석가들은 TSMC의 성장이 단기적인 호황이나 특정 분야의 붐을 넘어서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변화에 기반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변화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PC, 스마트폰, 자동차, 그리고 수많은 사물 인터넷 기기들까지 거의 모든 전자제품 영역으로 확산될 거라는 게 일반적인 예측이거든요. AI 에브리웨어 시대가 온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또 훨씬 더 강력한 성능을 요구하는 AI 반도체 수요가 지속적으로 그리고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수에는 최첨단 AI 칩을 만들 수 있는 TSMC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높고요. AI가 퍼지면 퍼질수록 TSMC는 더 바빠지겠네요. 그렇죠. 두 번째 성장 동력은 첨단 패키징 기술입니다. 요즘에는 칩 하나의 성능을 높이는 것만큼이나 여러 개의 다른 칩들, 예를 들어 CPU, GPU, 메모리 등을 마치 하나의 칩처럼 아주 긴밀하게 연결해서 전체 시스템의 성능을 극대화하는 패키징 기술이 정말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아, 패키징이요? 예전에는 그냥 칩을 포장하는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군요. 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특히 AI 칩처럼 고대역폭 메모리, HBM과 로직 칩을 같이 묶어야 하는 경우에는 이 패키징 기술이 전체 성능을 좌우할 정도입니다. TSMC가 주도하고 있는 CoOS, 칩온 웨이퍼 온 서브스트레이트 같은 기술이 대표적인데요. 이 첨단 패키징 기술에 대한 수요가 지금 정말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갈 정도예요. CoOS. 이것도 TSMC가 잘하는 건가요? 네, 이 분야에서도 TSMC가 압도적인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첨단 패키징이 TSMC의 또 다른 강력한 성장 엔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웨이퍼 만드는 걸 넘어서 부가가치를 더 높이는 거죠. 그렇군요. AI 확산, 첨단 패키징, 또 다른 성장 동력은 없을까요? 세 번째로는 아까 잠깐 언급했던 해외 공장 건설, 즉 생산 거점 다변화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지정학적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효과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 다른 효과도 있나요? 네, 미국, 일본, 독일 정부로부터 막대한 보조금을 받잖아요. 이 보조금을 활용해서 공장을 짓고 운영하는 비용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고요. 또 각 지역의 R&D 생태계와 협력하면서 새로운 기술 개발 기회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고객사들과 더 가까운 거리에서 협력하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고요. 물론 아까 말한 어려움들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런 해외 진출이 TSMC에게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리스크 분산과 동시에 새로운 기회 창출.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네요. 네. 그래서 AI 확산, 첨단 패키징, 그리고 글로벌 생산 거점 확대, 이 세 가지가 앞으로 TSMC의 성장을 이끌어갈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많은 자료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저희가 살펴본 내용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해 볼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TSMC는 그야말로 AI 혁명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의 가장 선두에서 다른 누구도 따라오기 힘든 독보적인 기술력과 또 충성도 높은 핵심 고객 기반이라는 양 날개를 달고 정말 전례 없는 성장을 구가하고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한 요약입니다. 특히 2025년 3분기에 보여준 그 놀라운 실적은 어쩌면 이제 막 시작된 거대한 성장 이야기의 서막, 프롤로그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마저 갖게 하죠. 그렇죠. 압도적인 재무 성과와 명확한 미래 기술 로드맵을 보면 뭐랄까 주가 상승 여력도 여전히 충분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TSMC가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과제나 파도도 만만치 않다는 점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과제들을 다시 한번 짚어볼 수 있을까요? 가장 큰 것은 역시 계속해서 강조되었던 미중 기술 패권 경쟁과 관련된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이건 TSMC 자체의 힘만으로는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 변수이기 때문에 항상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요. 네,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두 번째는 삼성전자와 인텔 같은 강력한 경쟁자들의 거센 도전입니다. 특히 2나노 이하 차세대 공정 경쟁이 본격화되면 지금과 같은 압도적인 독점 구도가 조금은 흔들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경쟁 심화. 그렇죠. 마지막으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산시설의 대부분이 여전히 지리적으로 대만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은 구조적인 취약점입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 일본, 독일 등으로 생산 거점을 확대하고 있지만 이건 필연적으로 막대한 투자 비용과 운영의 복잡성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거든요. 또 혹시라도 핵심 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는 위험 부담도 있고요. 해외 공장 확대에 따른 비용 및 운용 리스크.
이것도 무시할 수 없겠네요. 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TSMC를 바라볼 때 그들이 가진 이런 명백한 강점들, 예를 들어 따라올 수 없는 기술 리더십과 해자, AI 시장 성장의 구조적인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는다는 점, 아주 탄탄한 재무 건전성과 핵심 고객과의 관계 등을 충분히 고려하는 동시에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지정학적 불확실성, 점점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쟁 환경, 그리고 글로벌 생산망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비용 및 운영상의 리스크 같은 잠재적인 위험 요인들도 반드시 균형 잡힌 시각으로 함께 평가해야 합니다. 기회와 위험, 강점과 약점을 모두 냉정하게 봐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기회와 위협이 아주 극명하게 공존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그렇네요. 듣다 보니 TSMC는 이제 단순한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를 넘어서서 21세기 기술 지형도와 글로벌 경제의 향방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뭐랄까 핵심 축, 그런 존재로 자리매김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동의합니다. 일부 분석에서는 심지어 인류의 기술 진보 속도나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 자체가 TSMC의 어깨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표현까지 사용하더군요. 와, 그 정도인가요? 그만큼 이 기업 하나가 가진 영향력과 무게감이 엄청나다는 의미겠죠. 전 세계 테크 산업이 TSMC를 주목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네, 정말 대단한 기업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쭉 살펴본 것처럼 TSMC는 정말 거대한 기회의 바다를 항해하고 있지만 동시에 아주 높은 파고와도 싸워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네, 기회와 도전이 공존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 거대한 기술 제국이 과연 현재의 압도적인 리더십을 계속 유지하면서 우리가 얘기했던 그 지정학적 소용돌이를 어떻게 지혜롭게 헤쳐나갈지, 그리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이 생산기지 다변화 전력이 장기적으로 TSMC의 경쟁력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핵심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 결과가 단순히 TSMC라는 한 기업의 운명을 넘어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기술 시대 전체의 미래 모습에도 큰 영향을 미칠 테니까요. 맞습니다. 네, 정말 경랑 속에서도 굳건히 앞으로 나아가는 이 반도체 제왕 TSMC의 다음 행보가 더욱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 깊이 있는 이야기들이 여러분께서 TSMC라는 기업과 현재 반도체 산업의 복잡한 역학관계를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저도 그랬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 각자에게 또 다른 질문을 던졌을 수도 있겠네요. 예를 들면 그렇다면 앞으로 5년 뒤 혹은 10년 뒤에 TSMC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까라거나 AI 시대의 진정한 최종 승자는 과연 누가 될 것인가와 같은 그런 질문들이요. 그런 질문들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고 곱씹어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여운을 남기면서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